안녕하세요. 경륜의 모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드리는 스피드뉴스 아나운서 장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 해설위원 배영훈입니다. 위원님, 저는 촬영이나 녹화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끝나고 나면 사진을 찍는 루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혹시 위원님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 방송이 있기 전에는 꼭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안 잘라요. 오, 신기한데요? 각자만의 루틴이 역시 있나 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루틴을 묻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죠? 바로 최근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징크스와 루틴에 대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경륜 선수들도 분명 경기 전 루틴이라든지 징크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요, 경륜 선수들의 다양한 루틴과 징크스로 정해봤습니다. 주제 선정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선수들의 그림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스피드 뉴스에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징크스는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꽤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인데 개인 스포츠 종목인 경륜은 단체 종목보다 좀 스트레스가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등급도 나눠져 있고 입상에 따른 상금도 다르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경주를 펼치는 우리 경륜 선수들은 어떤 징크스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을 보면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징크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박용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못 먹으면 못 버틴다. 그래서 정말 소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승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돼지 껍데기를 먹고 경기에 출전하면 좀 성적이 좋아지는 징크스가 있다 보니 출전 전에 어떻게 해서든 껍데기를 먹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윤 선수는 시합 2, 3일 전에 이제 치킨을 잘 챙겨 먹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갈비찜으로 또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원신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물을 3, 4리터 3, 4리터요? 네,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가끔씩은 이게 이제 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은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명현 선수는 아내 사랑이 좀 남다른데요. 네. 아내가 해준 보쌈을 먹지만 정말 성적이 잘 나온대요. 와, 보쌈 매일 해서 드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징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음식을 이용하는 이른바 긍정 징크스 같은데 음식 말고 다른 징크스를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의 영향을 타는 선수들도 많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마음도 추워지면서 갑자기 몸이 다운되든가 아니면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몸이 녹아내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 열정이 불타오르는 선수들도 있고 또 겨울에 추위에 약한 선수들은 떨면서 몸이 경직되는 반면 또 겨울에 추위를 안 타는 선수들은 이때다 하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이성광 선수 그리고 이제 송희동 선수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불곰 정성기 선수. 그래서 특히 이제 정성기 선수는 별명이 불곰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되게 못 타요. 그래서 물곰, 겨울에는 불곰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윤 선수는 겨울에 경기력이 약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정말 선수들이 다 자신만의 어떤 여름을 타는 것 같네요. 네, 계절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해요. 겨울에 좀 약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아마추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은 겨울철에 시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봄에서 가을까지 항상 몸을 단련해오고 겨울에는 좀 체력 훈련 위주로 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루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생체 리듬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가 이제 프로경륜에 들어와서 사계절 내내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몸이 약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계절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관한 징크스도 있는 거 아세요, 위원님? 아, 그렇죠. 정말 이것 때문에 네. 선수분들하고 굉장히 서로가 난감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인터뷰를 하면 꼭 경기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어떤 특정 선수는 인터뷰만 하면 낙차를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저희도 부르기가 애매하고 그쵸. 예, 서로 미안한 그래서 어떤 선수는 제가 알기로 5번 연속 인터뷰 후에 낙차를 한 네.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좀 인터뷰를 좀 서로가 피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또 좀 생각나는 선수 없으실까요? 네, 인터뷰 유형에서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호언장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선수로는 유일선 선수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인터뷰를 약간 조금 이용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요? 선수들한테 몸이 좋다,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본인을 되게 견제하고 인정하게끔 만들지만 실상은 몸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 나의 약점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를 철저하게 실현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몇몇 일부 좀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네. 몸이 너무 좋은데 자신이 있지만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밝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2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하면은 이용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선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감추는 선수가 있죠. 아, 감추는 선수.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첫 번째가 몸이 좋다고 했는데 네. 경기가 본인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 전개가 꼭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 팬들이 질타를 하거든요. 몸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왜 입상을 못했느냐. 그러면 이런 팬들의 비난 때문에 좀 선수들이 주눅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좋아도 그냥 조금 좋습니다 정도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이 나빴을 때 피해 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그렇네요. 갖기 위해서 선수들이 약간의 그런 트릭을 좀 쓰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또 떠오른 생각인데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경륜 선수만 또 가질 수 있는 징크스가 있을 것 같은데 요일 징크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편성과 상관없이 일요일에만 승부욕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선수들마다 좀 많이 다른데 이제 시합을 위해서 경기장에 입소를 하고 네. 그럼 장거리 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기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고 잠자리가 또 가리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좀 피로도 때문에 제 성적을 발휘 못하는 이런 슬로우 스타트형. 그래서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낫고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잘 타는. 상승 곡선을 타는 선수들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상금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만 좀 최선을 다하는 더 집중력을 갖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요. 신기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향수병이라고 하면 좀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들어가면 외부와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컨디션이 다운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성적이 좋은데 갈수록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요즘은 4일 경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날은 더 힘들어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선수들이 좀 이런 구속 때문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5일 경륜할 때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면은 이런 선수들은 연속 경기 출전에 약한 선수라고 봐야 할까요? 네, 보통 경륜 선수들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출전 주기는 2주에서 3주 간격이에요. 네. 보통 2주 정도가 딱 적당한데 네. 이게 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선수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 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주마다. 때는 네. 체력 회복이 안 되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 아무래도 창원, 부산, 광명 이렇게 3군데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상세하게 출주표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선수들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요, 위원님, 네. 기지개를 편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 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도 있던데. 네, 많습니다. 이게 고객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박수를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박수를 2번을 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네. 실수로 한 번 더 치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데요. 경주하는 내내. 네. 내가 왜 3번을 쳤지? 뭔가 잘 안 풀리려고 하나? 그래서 경기를 좀 망치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선수 중에 좀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문희덕 선수, 이성용 선수, 그리고 조용한 선수 등이 있는데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하면 나타나는 일종의 틱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그런 증상을 좀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운영본부에서도 한때는 이 선수들한테 이런 틱 증상을 좀 고치고 들어와라 했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고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 터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정말 의도치 않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선수들도 그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집중과 긴장을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그만큼 경주에 정말 진심이라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선수들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징크스와 루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주에 임하기 위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좀 짠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자신만의 루틴과 또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징크스나 불운 이런 것들은 깨라고 있는 거거든요. 기록도 깨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극복하고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도 힘내서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